코로나 시기에 외부 부채가 증가를 합니다. 그런데 달러 보유량은 줄었는데 현재 외부 부채는 그대로죠. 만약에 외국 투자자들이 돈 갚아라고 하는 순간에 달러는 더더욱 부족해지고 환율은 더더욱 또 급등을 해버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청춘부동산입니다. 1997년 외환위기 전에 김영삼 대통령도 우리나라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로부터 몇 달 뒤에 대한민국은 전례 없던 외환위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심각한 상황에 놓여져 있어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얼마 전에 괜찮다라고 했었죠. 조금 걱정스럽습니다. 저는 이게 좀 큰 문제라고 보는 게 정부 입장에서 대한민국의 경제적인 문제를 몰랐거나 또는 외면하고 있는 거죠. 제가 몇 번 이야기 들었었는데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건드려서 문제 생기는 것보다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게 가장 좋은 정치적인 최선의 수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다만 이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가적인 상황을 봤을 때는 정말 악수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환율이 계속적으로 치솟고 대한민국이 망하고 있는데 일단 우리는 달러를 계속 사 모으셔야 됩니다. 오늘 정치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과거에 김영삼 대통령하고 좀 뭔가 오버랩이 돼가지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절대 정치적인 건 아니에요. 자, 환율이 급등한 이유 중에 하나가 달러 인덱스의 가격이 급등을 하고 있는데 늘 말씀드리지만은 미국은 전 세계에서 경제 호황을 경험하고 있는 몇 안 되는 국가고 골디락스가 계속 이어질 거다. 그리고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나면은 이거는 더더욱 심해질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 세계 투자자들은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하고 있고요. 달러를 지속적으로 매입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나라 투자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돈은 미국으로 계속 흐르고 있는 거고요. 달러는 더더욱 강세를 보이고 있고 올해 최고 지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채 10년물 금리를 보면요. 최근 미국이 금리 인하를 했는데도 트럼프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금리는 계속적으로 오르고 있죠. 여기에 파월은 금리 인하에 대해서 신중하겠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당분간 미국의 금리 인하는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트럼프로 인해서 물가가 다시 급등하고 금리가 상승할 여지도 충분하죠. 자,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국채 금리는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어요. 미국의 금리는 상승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금리가 하락하게 되면은 환율은 더욱 오르게 되고 우리나라의 자금을 투자하는 것보다 미국에 투자하는 게 훨씬 더 많은 수익을 얻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달러는 계속적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단순히 유동성 공급뿐만 아니라 환율 상승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기업들은 제품 가격을 올리게 되고요. 우리나라의 물가가 상승한다고 이야기를 드렸었죠. 그런데 기업들이 제품 가격을 올려도 물건이 팔리지 않으니까 손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품을 저렴하게 팔려고 하니까 중국 제품들이 더 저렴한 거죠. 그래서 못 팔게 되는 또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죠. 참 힘든 시간입니다. 또 여기서 심각해지는데요. 우리나라의 물가 상승률은 하락하고 있죠. 이번에 1.3%를 기록합니다. 자, 모든 사람들이 부동산에 투자를 하고 있고 높은 금리로 인해서 이자 비용 증가로 소비를 전혀 못하고 있어요. 그나마 돈 있는 사람들은 해외여행을 가지 국내에서 소비 안 하고 있죠. 그렇게 경제는 안 좋은데 부동산은 양극화로 인해서 또 상승하고 있어요.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를 기록할 정도로 폭망했는데 전형적인 디플레이션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돈을 풀면은 부동산만 상승을 하죠. 우리나라의 물가 상승률엔 부동산이 포함되지 않아요. 그래서 부동산이 상승하더라도 물가 상승률은 계속적으로 하락을 합니다. 대한민국은 수출 주도인 국가이기 때문에 돈을 푼다고 해서 경제가 좋아지진 않아요. 만약에 천문학적인 돈을 풀어가지고 부동산을 급등시켜서 다시 건설 경기가 좋아진다면 모르겠지만은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죠. 또 여기에 더 큰 문제가 또 있어요.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인데 아직도 많다고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세요. 제가 이걸 세부적으로 나눠가지고 우리나라의 달러가 부족하다는 영상을 올렸습니다. 코로나 때 미국은 천문학적인 달러를 풀었어요. 재난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우리나라 돈으로 한 500만 원 되는 돈을
매월 막 지급을 했을 정도였죠. 그만큼 달러가 증가를 했었는데 우리나라의 외환 보유액을 보면은 코로나 이후에 급증을 했다가 최근에 외환 보유액이 떨어지면서 코로나 전과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죠. 달러가 없다는 겁니다. 자, 이걸 보면 이해가 가실 건데 외부 부채요. 코로나 시기에 외부 부채가 증가를 합니다. 그런데 달러 보유량은 줄었는데 현재 외부 부채는 그대로죠. 이거는 우리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이 달러를 외부 부채를 갚는 데 썼는 게 아니라 다른 용도로 사용을 했다는 거잖아요. 만약에 외국 투자자들이 돈 갚아라고 하는 순간에 달러는 더더욱 부족해지고 환율은 더더욱 또 급등을 해버립니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가계부채인데요. 2018년부터 급증해서 코로나 이후에 또 한 번 더 증가를 하죠. 금리 인상하면은 이런 가계부채가 무너지니까 금리 인상을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또 언제까지 키워갈지는 정말 답이 없는 거죠. 그리고 한국은행은 다시 기준금리 인하 쪽으로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그냥 터질 때까지 부채를 계속 한번 키워보겠다라는 그런 의도 같아요. 한국은행 입장에서도 어떻게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겁니다. 자, 그럼 오늘 내용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달러가 부족합니다. 미국은 경제 호황으로 금리는 계속 상승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물가 하락, 경제 침체로 금리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은 또다시 오르고 있죠. 이로 인해서 가계부채는 증가하고 있고 소비는 둔화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미국과 달러를 선호한다는 점에서 비기축 통화인 원화의 폭락은요, 우리나라의 붕괴로 연결된다는 점을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